자, 28번째 우리가 그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속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간단한 내용들을 봤었죠. 스쿨 멤버라는 우리가 공통이 되는 부분들을 묶어서 만든 클래스를 하나를 뒀고요. 그 다음에 티처라는 클래스하고 스튜던트라는 클래스,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를 더 만들었습니다. 티처와 스튜던트 클래스는 스쿨 멤버라는 이 공통되는 항목을 담고 있는 이 클래스의 내용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티처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스쿨 멤버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여기다가 스쿨 멤버라는 값을 집어넣었죠. 클래스 이름을 집어넣어서 얘를 상속을 받아서 쓴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자, 스쿨 멤버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init 메소드를 썼고요. 셀프는 우리가 쓰진 않지만 클래스 안에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그걸 메소드라고 부르고 이 셀프라는 걸 반드시 그 안에 추가를 해서 집어 넣어준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init 만들 때도 셀프가 들어가는 거고 텔이라는 이 메소드를 만들 때도 셀프가 들어갑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자, 뭐 스튜던트에서도 여기 셀프가 들어가죠. df가 들어가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텔 들어가면 셀프가 들어가고 역시 마찬가지로 teacher라는 클래스에서도 init하고 tel이라고 하는 두 개의 메소드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 이 셀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셀프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name과 age 두 개가 들어가서 name, age를 각각 이 스쿨 멤버로 만든 그 객체의 name과 그 객체의 age라는 변수 안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 놓죠. 그리고 tel이라는 메소드는 이 스쿨 멤버에서의 tel은 이름과 age, 그 나이를 출력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똑같은 tel이라는 이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teacher라는 곳에 있는 이 tel이라는 메소드는 스쿨 멤버에 있는 텔을 불러와서 걔를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셀러리, 그러니까 연봉을 화면에 출력을 시켜주는 그 기능을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스튜던트에 있어서의 텔도요, 스쿨 멤버에 있는 텔을 그대로 계승을 해서 얘를 사용을 해주고요. 이 텔을 그 다음에 그 학생의 학점 마크를 화면에 이제 출력시켜주는 그 기능을 이제 추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각각을 이제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t라는 리스트형 변수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만든 이유는 얘가 있어야만 t가 있어야만 그 안에다가 append라는 함수를 써서 필요로 하는 다른 값들을 추가로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값들을 넣기 위해서 우선 t라는 리스트형 변수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비어있는 거죠.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렇게 그냥 대괄호로 열고 닫고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t라는 리스트 변수에다가 append라는 이 함수, 이제 메소드죠. 정확하게는 클래스의 메소드를 써서 teacher라는 클래스를 호출해서 그 안에다가 촘스키 40, 31,000이라는 세 개의 값을 집어넣어서 객체,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오브젝트가 t의 첫 번째 항목이 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얘는 두 번째 항목, 얘는 세 번째 항목,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네 번째 항목까지 이렇게 만든 거죠. 각각 촘스키, 펌킨, 세이버, 맥가이어 이렇게 네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각각 나이가 40, 44, 41, 54, 31,000, 38,000, 32,000, 35,000이 되는 그 수치들을 가지고 있는 요 값들이 객체화되어서 t라는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경우도 여기서 이제 또 만들어줘야 되겠죠. 똑같이 s라는 걸 하나를 만들어주고요. s에다가 append라는 이 메소드를 써서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호출을 하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객체를 여기다가 맨 앞에서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집어넣어줬습니다. 크게 3개가 들어가겠네요. 싸이, 홍길동, 타디스 25, 26, 29, 65, 70, 85 이렇게 값이 되도록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기본적으로는 T와 S 모두 다 리스트형 변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를테면요, T는 우리가 뭐 그냥 1, 2, 3이라고 할게요. 1, 2, 3, 4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S는 10, 11, 12 이렇게 세 개의 값이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T하고 S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1, 2, 3, 4에다가 10, 11, 11 더해서 1과 10을 더해 주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리스트형 변수들의 리스트들의 덧셈 연산은 각 항목들의 덧셈이 아니라 이 뒤에 1, 2, 3, 4 뒤에 10과 11과 12가 덧붙여지는 형태가 됩니다. 즉 1, 2, 3, 4하고 그 뒤에 이어서 10, 11, 12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여기서 T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여기서 S라는 리스트를 만들었고, 이 두를 합치기 위해서는 그냥 T와 S를 여기 가운데다가 더하기 연산자를 써서 새로운 리스트형 변수 멤버에다가 할당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멤버라는 것은 이것처럼 전체 7개의 객체들을 순서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리스트 변수가 됩니다. 얘를 다시 포문을 사용을 해서 각각 7개를 순서대로 하나씩 불러들여서 그 안에 있는 텔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우리가 원하는 이런 최종적인 결과값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파이썬 지금 만든 걸 한번 확인을 해보죠. tmp28 이렇게 해보면 조금 깨끗하게 한번 볼까요? 자, 이니셜라이즈 하면서 촘스키에 대한 게 스쿨 멤버로 촘스키 된 거, 그 티처 멤버로 된 거, 그 다음에 스쿨 멤버 펌킨, 티처 클래스, 펌킨, 스쿨 멤버 세이버, 티처 세이버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잘 보시면은 이제 촘스키하고 이름하고 나이하고 그리고 연봉이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티처라는 클래스를 호출을 해서 객체를 만들었죠. 그 객체를 만드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그러면 티처라는 클래스 안에서는 이름과 나이 두 개의 항목을 가지고 다시 스쿨 멤버라는 클래스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상속받았기 때문에요. 상속받아서 스쿨 멤버를 호출을 하기 때문에 스쿨 멤버가 호출이 되고 그 안에 촘스키 이름과 나이가 들어가면서 스쿨 멤버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이니셜라이즈 초기화가 되는 거죠. 하나의 내용들이 이제 자료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이 다시 티처라는 클래스로 전달이 되고, 티처라는 클래스에서는 스쿨 멤버로 만들어진 이름과 나이에다가 연봉이 합산된 제대로 된 완료된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니셜라이즈드 티처, 이게 초기화가 완료됐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펌킨, 세이버, 맥과이어 역시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스쿨 멤버로 이제 스튜던트로 학생으로 우리가 어떤 이름과 나이와 점수를 집어넣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스쿨 멤버로 먼저 이니셜라이즈가 되고 그 다음에 학생으로 이니셜라이즈가 순서대로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3명에 대해서 쭉 이루어지는 게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마지막에 이 7개의 데이터들을 리스트로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모두 프린트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텔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했을 때 이름과 에이지 이 두 개는 실제로는 스쿨 멤버 안에 있는 텔을 불러서 사용을 한 거죠. 자, 우리가 티처라는 클래스에 혹은 스튜던트라는 클래스에 이름이나 나이를 출력하게 하는 그 구문은 없었습니다. 그 구문을 집어넣진 않았어요. 대신에 스쿨 멤버라는 이 클래스 안에만 이름과 나이를 출력하게 그 구문을 넣었었죠. 그 명령 부분이 텔이라는. 그래서 그 메소드를 티처하고 스튜던트에서 양쪽에서 상속을 받아서 사용을 한 거예요.
상속을 받아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티처 안에다가 그 부분들을 따로 코딩을 해서 넣을 필요는 없었고 스튜던트 안에다 그 부분을 따로 코딩을 해서 넣을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거를 스쿨 멤버가 없었으면 티처 안에도 이름과 나이를 출력하는 그 코드를 넣어야 됐을 거고 스튜던트 안에도 이걸 넣어야 됐겠죠. 만약에 티처와 스튜던트 뿐만 아니라 교직원에 관련된 클래스를 또 만든다,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런 클래스들을 여러 개를 또 만들게 된다, 그럼 거기도 모두 다 이름과 에이지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클래스의 개수만큼 또 늘어나겠죠. 해야 될 작업들이, 분량들이. 나중에 혹시 이런 것들을 고친다 그러면 또 일이 또 그만큼 많아질 거고요. 그런데 스쿨 멤버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된 클래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름과 나이가 들어가게 해놨으니까 이제 티처에서 혹은 스튜던트에서 혹은 다른 어떤 직원이라는 그런 클래스를 우리가 새로 나중에 다시 만든다고 해도 그때 이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스쿨 멤버에서만 이름과 에이지를 다 집어넣게 하고 여기서 출력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면 이 티처나 스튜던트나 혹은 뭐 임플로이라는 그런 클래스를 새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 내용들 그냥 상속을 받아서 그냥 화면에 출력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사용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네임과 에이지를 출력을 하고, 셀러리라는 것은 티처 클래스 안에만 있는 거니까 여기서 썼던 거고요. 마크라고 하는 것은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만 있었던 거니까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총 7개의 데이터들을 화면에 쭉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클래스에 대한 것들 하고요,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객체, 그리고 우리가 클래스를 써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코드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상속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 코드 재활용이 쉽기 때문에 라는 그런 이유들과 함께 상당히 좀 보기에 편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뤄봤습니다. 아직은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런 그 클래스나 객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계속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아마도 이런 내용들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이 클래스 개념들을 사용을 해서 객체를 만들고 객체를 부르는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들, 코드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 조금 익혀두시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좀 쉽게 어렵지 않게 스스로의 방법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때까지 모두 열심히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